1장의 세 번째. 사실 배의 목적지는 일관성을 갖춘 단일한 항구가 아니라 그레이 브젠트와 울리치 페리 사이의 공간에 지저분하게 뻗어있는 터미널과 공장의 느슨한 결합체다. 무더운 여름이든 안개가 거칠 줄 모르는 겨울이든 런던이 사용할 자갈과 강철, 콩과 석탄, 우유와 펄프, 비스킷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와 발전기에 들어갈 탄화수소를 배달하는 배들이 이곳으로 끊임없이 들어온다. 사실 이 도시의 여느 박물관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지역이지만 관광 안내 책자들은 이곳에 관해 하나같이 입을 다문다. 수많은 공장들이 바로 강둑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배외 화물창에서 바로 원료를 퍼올리거나 빨아들이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다. 이 공장들은 뒤에 숨어서 우리의 공리적인 문명이 순조롭게 기능하도록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원료 몇 가지를 열심히 생산한다. 예를 들어 치약에 첨가하는 폴리올은 치약의 습기를 유지해준다. 구연산은 세제를 안정시키는 데 이용된다. 글리세릴 트리스터레이트는 비누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잔탄검은 육즙의 점도를 확보해준다. 이런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타고난 게으름을 억누르고 화학과 물리학의 괴로운 딜레마들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엔지니어들이다. 이들은 가연성 용매의 저장이나 펄프의 수증기에 대한 반응을 전공으로 삼고 20년을 보냈을 것이며 여가 시간에는 원유와 화학물질의 안전한 처리와 운송을 다루는 세계 유일의 월간지 위험한 화물 속보 Hazardous Cargo Vigilance을 넘길 것이다. 항구 설비들의 규모가 아무리 비인간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토록 거대한 항구를 창조해낸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산문적인 욕망이다. 몸통 둘레에 뱀처럼 뻗은 히드라의 촉수 같은 튜브를 두르고 머리에는 시그널거리며 주황색 연기를 뿜어대는 굴뚝을 왕관처럼 쓰고 있는 강변의 어느 공장은 얼핏 불길하고 신비해 보이지만 사실 치즈 비스킷을 만드는 곳이다. 탱커 한 척은 아이들이 마시는 레모네이드에 거품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싣고 로테르담에서 흑갈색 부케를 넘어왔다. 노스플리트에 자리 잡은 킴벌리 클라크 공장의 강철을 만든 회색 상자 같은 건물은 8층 높이의 항공모함이라도 들어갈 만한 크기인데 이곳에서는 두 겹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상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먼 대륙들로부터 배가 몰려들고 세인트폴 성당의 돔과 다투는 산업용 타워가 세워지는 것은 과자, 경과, 음료와 티슈를 좋아하는 우리의 집단적 취향 때문이다. 항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 신비하여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전체, 한 종학 이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배 선장은 항구로 들어올 때까지 가장 좋은 자리에서 템스강 하류의 윤곽을 굽어보며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배가 닻을 내리는 순간 돌제의 공학과 감귤의 장기 냉동이라는 작업의 수습 관찰자 지위로 전락한다. 그의 관할권은 해도의 권위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끝나버리는 것이다. 혹시 만물박자가 사라진 것에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시대가 특정한 업무, 가령 역청의 보관이나 배의 화물을 선적하는 컨베이어 건설 같은 업무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슬픔이 좀 덜어질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인체 간 효소의 활동만 연구하는 의대 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또는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 수백 명은 오직 프랑크족 역사 중에서도 메로빙거 왕조 후기만 연구하면서 그 결과를 튜빙겐 대학 인문학부에 발간하는 학술 전기 간행물 중세 고고학에 발표한다는 사실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전문화를 향한 경향은 기계에도 나타난다. 항구 지역에는 일반 대중은 쓸 수 없는 기계가 가득하다. 이런 기계들은 트럭이나 밴 같은 일반 수송기관과는 달리 유연성이 없지만 딜레당트적인 허약함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 기계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평범한 기술 없이 살아가는 대신 묘한 능력, 가령 지능에서 코로 딱정벌레를 빨아들인다던가 지하의 강 위에 거꾸로 매달리는 능력을 보상으로 받은 독특한 동물들과 비슷하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하이스터사에서 제작한 R30XM2 적재 트럭은 최고 속도가 시속 5km에 불과할지 모르나
창고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을 따라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돌아다니면서 발레를 추는 듯한 민첩한 동작으로 비좁은 통로 양쪽의 맨 꼭대기 선반에서 종이롤을 꺼낸다. 산업에 이런 지류를 만들어가는데 투자한 사람들의 인내심과 배짱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 박스 선박의 용고를 물에 담는 데만 2억 5천만 달러가 든다. 그러나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집배원이나 간호사들이 평생 저축한 돈을 가져다 파나마의 창고나 함부르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 집어넣는 일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아니고 오만한 것도 아님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10년 이상 박아두기도 한다. 그들의 돈을 맡은 선장과 1등 항해사들은 남회기선과 북회기선을 건너고 롱아일랜드 해역과 요니아 해를 항해하고 아덴과 탕지에의 컨테이너 항구에 정박한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결국에는 인내와 활용에 대한 보상으로 부풀어 올라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이런 식의 지출이 알고 보면 신중한 태도로서 침대 밑에 돈을 두는 것, 결국에는 궁핍과 파산에 이르기 십상이다. 그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